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거래할 때 9억까지는 비과세, 아무리 차익이 많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9억의 비과세가 1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2억으로 늘어나면 그 중간에 팔지 못했던 물건들을 이제 팔 수가 있으면서 물건이 많이 나오겠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합장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피로감, 대출 규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보합장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다 물건까지 늘어나게 되면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종부세까지 부과가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혼돈해 상승의 모멘텀이 안 보이는 그런 시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과연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 낸다.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29일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전격 합의가 돼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9억 이하의 사람들이 비과세로서 세금을 안 내고 팔았는데 이제는 12억까지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내고 파니까 그동안 양도세가 무거워서 못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물건이 나오면서 지금 이 세금이 높다 보니까 세금을 매매 금액에다 얹으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이 줄면은 매매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보합장이니까 이런 보합장에 이런 물건들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9억에서 12억대의 물건들이 지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놔서 이 9억에서 12억 원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9억에서 12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잠깐의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는 있는 거지 장기적으로 하락장이라고 보기엔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간과하는 게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2주택자, 3주택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1주택자가 만약에 여러분들 역지사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2억짜리 아파트를 매도를 했어요. 이걸 팔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15억짜리 이상의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 그냥 12억짜리 아파트 다른 더 조금 더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를 살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싼 3억은 내가 어디다 쓰고 9억의 아파트를 살 건지 아니면 집을 안 살 거냐? 이 네 가지 중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본인이 이 입장 1세대 1주택자고 내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12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유자금이 몇 억이 있어. 이런 분들은 여유자금을 보태서 큰 집을 사지 않을까요? 다른 집. 내가 이걸 놔두고 하나를 더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12억에 팔아서 더 큰 집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안 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과연. 이런 분위기에 더군다나 서울이라든지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공급이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동안 이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주택자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주택자분들이 집을 파는 거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분명히 요거를 간과하시게 되면은 시장을 조금 잘못 볼 수가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잡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주면은 다주택자는 매도는 할 수 있어도 매도가 늘어나겠죠. 매수는 못 한다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취득세도 너무 비싸고 다주택자들. 종부세도 비싸기 때문에 매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매수는 줄어요. 다주택자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매수는 줄고 매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매수가 줄고 매도가 늘어나야지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이 팔게 되면 갈아타기 수요이기 때문에 매도는 늘어나도 또 매수까지 같이 늘어나요. 근데 이 늘어나는 매수가 어디로 늘어나느냐? 상급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뛰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의 가격은 결국은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전세값, 월세값이 굉장히 많이 뛰게 될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전세, 월세가가 받쳐져 버리면은 결국은 상급지뿐만이 아니라 하급지가 이 내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뛰면서 상급지가 먼저 뛰고 내년 하반기에 하급지가 따라 뛰는 이 현상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에 의해서 여러 채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급지로 몰리는 현상이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9억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잠깐 조금 더
몇 천만 원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생기면서 내가 다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팔기가 힘들어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포기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다세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비과세로 정리하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요가 굉장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어떠면 살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이밍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9억에서 12억짜리라든지 또는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갖다가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쟁점 사안은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하하는 보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율을 인하시켜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 균형을.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리니까 세수가 준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올려서 세금을 맞추겠다라고 정부에서 아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율을 인하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강남 사람들은 줄어드는 폭이 거의 미비해요. 강남의 집들은 웬만하면 10억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30억, 40억, 5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남 집 공급이 많았던 2008년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10년이 돼서 이제서 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이게 되면은 양도세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 그나마 다주택, 강남의 다주택자는 집을 절대 못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1주택자들,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10명의 사람이 기다리는데 한 개의 물건이 간신히 나오는 거죠. 이거를 10명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보합장, 가격이 이렇게 보합되는 시기에서도 강남은 하나씩 거래가 되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해. 왜? 10명이 경쟁을 하니까. 대출이 안 나와도 현금으로 삽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팔 사람들이 더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0명의 사람이 한 개의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남 지금 평균 한강변 쪽 같은 경우는 평당 아파트 평당 1억이란 말이에요. 2억 되는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좀 늘고 수요가 줄여야 되는데 수요가 줄은 것보다 이 공급을 더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왜 지금 전세가, 강남의 전세가가 폭등하는 게 임대차 3법, 또 더군다나 막 거주를 해야지 세금을 완화시켜주는 법을 계속 내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거주를 해야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세입자들 괜히 쫓겨났잖아요.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거주 의무를 계속 부여하다 보니까,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물건이 없어져. 근데 월세 수요자는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값이 계속 폭등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현상이 강남에서 똑같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하시킴으로써 세금을 올림으로써 물건이 더 안 나오고 매수자는 그대로고, 매수자는 줄어들어도 매수자보다 물건이 더 줄어버리니까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강남 집값이 평당 2억을 목표로 계속 올라가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히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물건을 줄어드는 정책만큼은,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정책만큼은 지금 시기에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보유기간에 대한 산정 방식 변경안 역시 보류됐다. 다행입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서 장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변경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보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다주택자가 내가 1주택자 기존 A라는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B라는 주택을 매수를 해서 2주택이 된 거죠. 근데 B라는 주택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종부세를 높여서 어떻게 어렵게 물건을 팔게 했단 말이에요. B를 물건을 매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A란 물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그러면 A란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바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기산일, A란 물건을 갖다가 B란 물건을 팔고 나서 이때부터 다시 비과세 기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1주택 기간을 다시 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이게 2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요 기간 동안에 A란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A란 물건이 됐건 B란 물건이 됐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수요가 그냥 안정화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물건을 못 팔게 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요는 그대로니까 가격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경쟁하니까 자꾸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못 팔게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못 팔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처럼 결국 매물 부족으로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 이 강남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자꾸 산정을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일단 보류된 건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법률을 갖다가 제정을 하고 만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셔가지고 워낙 시장 자본주의는요 매수 매도라고 하는 분명히 이런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더 하셔가지고 지금은 매도를 늘리고 매수를 줄이는 건 지금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취득세를 갖다가 12% 8% 매기고 종부세를 이렇게 비싸게 매기면은 매수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매도 물건이 그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물건이 많이 늘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대다수의 국민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더 힘나서 방송을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